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구입니다. 어제 2분기 2022년도 2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했죠.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별건 없었어요. 별건 없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를 붙잡겠다고 완전히 지금 상하이 공장 자체가 거의 셧다운 됐거든요. 완전히 그냥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더 이상 테슬라 차량들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지금 탄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테슬라를 막 일런한테 명예 중국인이라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일런이 막 나 중국 사랑해요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를 대하는 거는 거의 뭐 내다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외부에 달려있는 8개의 카메라로 중국 공산당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면서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42%나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물론 자동차 마진 정도는 좀 내려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테슬라의 이익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저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이제 슬슬 차량들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셰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너는 맨날 테슬라를 까면서 왜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 역시 테슬라의 주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에서 준공이 완료가 됐고 슬슬 이제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 4680 배터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짜 에다가 적용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한데요. 2022년 2월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닝콜을 발표를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추후에 테슬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전 좀 많이 궁금한데,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좀 언제 나오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물론 제가 구입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트럭 타고 다니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라이모터가 들어간 사이버 트럭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좀 궁금하고, 원래 2022년에 오픈을 하기로 했던 놈이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로드스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1월달 때는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발표가 없어요. 오히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은 쌍둥이 출산이나 혹은 스페이스 X의 연료통이 터진 것들, 그런 악재 같은 것들만 계속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의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스페이스 X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니 마니 뭐 이번에 던졌니 뭐 이런 얘기들, 부하 직원과의, 그것도 부하 직원이 또 어디야, 뉴럴링크 임원이라면서요. 그 사람과의 쌍둥이가 나왔네. 근데 그 쌍둥이가 나온 그 시기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전에 동거를 하고 있던 사람과의 쌍둥이를 또 출산하기 직전에 또 출산했다는 또 얘기가 팩트로 터지면서 테슬라의 어떤 주식이 왔다 갔다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막 6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이 테슬라의 주식이 지금 740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하긴 했죠. 어닝콜이 이제 뜨면서 얼마나 또 새로운 뉴스들을 저한테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 주식의 인상폭이 또 결정될 듯 한데,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일런은요,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자꾸 사고를 치고 다녀가지고 예전부터 나왔던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상기를 시켜줘요. 근데 뭐 물론 저는 신경은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테슬라가 앞으로 악재보다는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 예측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럴 거라는 건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한 2-3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악재보다는 좋은 의미의 뉴스만 계속
계속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던질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지금 루시드 그룹에서도 지금 이제 캐나다에 오픈을 했죠. 우리나라엔 언제 오픈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루시드 그룹의 주식도 슬금슬금 또 21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15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물 타야 된다, 막 더 넣어야 되겠다, 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현금이 하나도 없었죠. 주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달러가 지금 1300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옥과 천국을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내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천국을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기술주라든지 전기차, 테슬라, 루시드, 또 애플, 구글 이런 IT 쪽 산업의 주식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50%가 막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지옥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다시 이제 테슬라 주식, 테슬라 뉴스로 돌아와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4680 배터리가 슬슬 가동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Y에 4680 배터리가 적용된 부분, 그리고 기가 프레스로 뚝딱뚝딱 뽑아내는 셰시를 언제부터 모델 Y 혹은 모델 S에 적용을 시켜줄런지 굉장히 궁금해서요.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테슬라가 앞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계획이 얼마만큼 잘 이행이 되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4680과 기가프레스에서 찍혀나오는 셰시 플랫폼이 얼마나 진짜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뽑아내줄 수 있을런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차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셰시나 혹은 배터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현대 기아나 혹은 독삼사 에서도 그걸 좀 빨리 따라해서 패스트 팔로잉을 해가지고 테슬라에 최대한 빠르게 따라가서 그런 셰시나 기가프레스에서 찍혀나오는 혹은 4680 배터리의 효율적인 생산 능력이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밀도가 높아진 부분, 그리고 용량이 커진 부분, 그것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독삼사나 현대 기아에서 따라가 줬으면 좋겠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 아직도 먼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680 배터리와 기가프레스에서 찍혀나오는 일체형 셰시 플랫폼 구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테슬라에 적용되는 부분도 저는 신경이 쓰이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가서 효율적으로 전기차들을 빨리빨리 좀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수요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딸린 부분이다 보니까 전기차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전기차를 못 타는 부분에 단순하게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인프라라든지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게 마치 일반화가 되어야 빠르게 전기차 혹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기차의 공급 부족 현상에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정체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거든요. 2021년에 저는 모델 3와 함께 모델 Y와 함께 더불어서 엄청나게 전기차 시장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발전이라든지 개발 방향성 자체는 폭발을 했죠. 근데 공급량 자체가 폭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대기를 하는 상태가 되고 어설프게 피가 붓고 전기차가 마치 귀해진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전기차가 빨리빨리 공급이 되고 그 공급된 차량으로 로드 테스트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더 좋은 전기 차량 만드는 방식으로 더 좋은 전기차들이 계속 나와서 선순환이 일으켜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기차 인프라가 막 말도 안 되게 투자가 되면서 진짜 막말로 어제 갔던 세종시 오피스텔에서 그냥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면 그냥 슈퍼차저가 있는 그런 정도의 전기차 인프라가 공급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그리고 전체적인 코로나 때 돈을 풀어놨던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멈춰
멈춰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사회 현상 자체가 지금 멈춰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이 돼서 전기차 그리고 4680 배터리 제가 기다리고 있는 모델 S 플레드 빨리빨리 공급이 되고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상하이가 다시 본격 개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 이제 2022년 테슬라에서 매출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어닝콜에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그리고 로드스터 언제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모델 S 플레드나 모델 X 플레드 같은 경우엔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서 좀 갈증을 해소라도 할 수 있겠는데 아 이거 로드스터랑 사이버트럭은 도대체 양산 언제 되는 거야? 너무 궁금해요. 결국은 기가 오스틴에서 이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나오려면 결국 4680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기가 프레스에서 퉁퉁 찍혀 나오는 일체형 셰시 플랫폼이 적용돼가지고 마치 일체형 배터리처럼 차량들로 이렇게 나와줘야지 발전이 팍팍팍 될 텐데 또 그걸 따라서 독삼사든 현대기아든 지금 뭔가 이렇게 발전 속도가 느리니까 좀 깝깝하네요. 뭐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빨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전기차가 좀 빠르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 맞춰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진짜 경기 침체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걱정돼요. 좀 다시 코로나 켄타우로스? 이런 놈들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진짜 무서워집니다. 겨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이제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자꾸 이러면은 좀 걱정돼요.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영상이나 내연기관 영상 테슬라 뉴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베인 이군이었습니다.